저는 신한라이프의 자회사인 신한금융플러스에서 IMJ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용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 명이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발표한 그 논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5,500만 명이고 어린아이들과 할아버지 그런 분들을 빼면 또 병을 가지신 분들을 빼면 실질적으로 성인 9명당 1명이 알코올 중독이란 얘기인데요. 알코올 중독을 미국 같은 데서는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뭐 사회적으로 좀 폐류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낙오한 사람들처럼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코올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신과 의사를 상담한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세상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심각했습니다. 거의 뭐 한 번 술을 많이 먹을 때는 뭐 보름 정도를 잠자다 먹고 잠자다 맞고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자다 먹고만 하다가 뭐 강제 입원된 기억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 이제 2021년에 제가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그 전까지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전원 다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뭐 알코올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중독자가 아닌 애주가 또 이제 뭐 좀 전문 용어로는 사회적 음주자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음주자 수준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냥 뭐 퇴근하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 입사 동기들하고 그냥 가볍게 술을 먹으면서 뭐 지친 심신도 좀 달래고 또 스트레스도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도 풀고 이런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알코올 중독 병원에 갔다 와서 보니까 이미 고등학교, 대학, 군대에서부터 저는 중독자였던 게 분명하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는 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오늘은 내일 출근하려면 여기서 멈춰야지. 아니면 뭐 내 건강을 이유로 여기서 멈춰야지. 뭐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다 보면 몸이 쓰러질 때까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습관화되면 모든 일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 관계도 파괴되고 또 회사에서도 뭐 쫓겨난 알코올 중독자들 정말 많거든요. 공무원에 쫓겨난 사람도 있고 또 연예인에서 아예 그냥 유명인에서 그냥 낙오한 사람들도 많고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뭐 병원 얘기를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같이 입원했었거든요. 뭐 그래서 알코올 중독은 조절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 그다음에 애주가는 조절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하루의 스트레스를 살짝 술로 해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촉매제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애주가고, 그거를 못 이겨내고 조절하지 못해서 중독의 늪에 빠지는 사람은 중독자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 먹어야지 하고 그런 생각조차 올라오지 않습니다. 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어쨌든 승부를 보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고요. 도저히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수준에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 된 중독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이렇게 심화되면은 친구들이 떠납니다. 가족도 떠나고요. 친구도 떠나고 전부 떠납니다. 그러면 누구도 나랑 같이 술을 먹을 사람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사업을 했었는데 낮에부터 술을 먹다가 오후 3, 4시 돼서 직원을 하나 부르는 거예요. 안주는 시켜놨는데 저는 술을 먹을 때 안주를 안 먹거든요. 제가 이제 술 먹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체중이 많이 빠진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
안주를 먹지 않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깡술이라고 하는데 금방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혼술도 굉장한 문제가 있지만 깡술도 문제가 있거든요. 깡술은 자기 몸을 뭐 거의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혼술과 이제 그러다 보면 마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을 불렀을 때는 직원이 앞에서 사장이니까 그냥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얼마나 그게 고역이었겠습니까? 그 앞에 앉아 있는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멀리 하는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의 그 성향이 나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기 스스로가 불쌍해져요. 자기 연민이라고 그러죠. 자기 연민이고 또 알코올 중독자는 다 우울증을 거의 저는 제가 보기에 99% 동반하거든요. 우울증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먹는 술이 더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친구들이나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혼자 먹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되면 그때서부터 혼술에 들어가면 아까 뭐 깡술, 그러니까 깡술은 안주 없이 먹는 술, 혼자 먹는 술, 혼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먹는 해장술, 이 세 가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몸을 해치면서 거의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병원에 잡혀가서 강제 입원 당하고 거기서 이제 나스트 검사라고 해서 알코올 중독을 검사하는 국제적인 표준이 있거든요. 그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 검사를 받고 거기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는 행태가 제가 하는 행태와 거의 너무너무 흡사한 거야. 내가 알코올 중독자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하는 걸 그때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한 거는 2021년, 재작년이죠. 강제 입원 당하고 거기서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성향 중에 아까 이제 뭐 제가 불안, 초조, 자기 연민, 우울 이런 얘기도 드렸지만 핑계 대는 게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는 핑계를 대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술을 먹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마시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고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고 만약에 이제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면 배우자한테 또 핑계를 대고 세상이 자기를 또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핑계를 대는 거하고 투사라고 해서 남 탓을 해요. 쟤 때문에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됐고 쟤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자꾸 투사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자 성향 중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내가 알코올 중독일 리가 없어 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술을 좀 더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나는 중독자는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내가 나 정도 마시는 사람은 세상에 세고 셌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마실 수 있겠니? 하고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의 명분을 만들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제 얘기 나오겠지만 2017년에 이제 좀 사기를 많이 당하고 또 코로나가 와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좀 경영에 어떤 어려움이 왔고 이런 때 그냥 다른 사람 같으면 이미 망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저는 그랬어요. 저기 다른 사람 같으면 망했는데 나 하나 되니까 지금 망하지 않고 견디는 거라 그러면서 술 마시는 핑계를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자기 방어 기제를 이렇게 핀 거죠. 방어 기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 탓을 합니다. 무조건 너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 또 가족 동료까지 내 편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남 탓을 하는 것은 오히려 겁이 나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존재감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이런 고민이 많아지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피, 숨기, 뒤로 몰래 숨거나 아니면 세상에 일하고 맞닥뜨려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뒤에 숨어서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빠지는 그런 알코올 중독자의 세 가지 성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이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단주 자조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도 잘 안 믿는데요. 하루에 만약에 이옵들이 소주를 5병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멸치 한 마리를 먹어요. 아니면 다시마 한 조각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이장애가 와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먹다 보면 물을 먹어도 물도 토해요. 그다음에 속이 너무 쓰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창자가 꼬여서 이렇게 몸이 꼬인 상태로 화장실도 뭐 기어가다시피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불면 증세가 나타나요. 일단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취하면 술 기운에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잠이 들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절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이죠. 그러다가 이제 또 깨어나면 또 술을 먹고 일어나자마자 다시 또 술을 먹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고요. 아까 이제 못 먹었다 보니까 배변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먹은 게 없으니까 뭐 대변은 나올 게 거의 없고요. 나중에 소변도 잘 안 나옵니다. 소변이 안 나왔을 때는 저는 샤워 꼭지를 틀어놓고요. 주저앉았어요. 샤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주저앉아서 샤워 꼭지가 제 그 사타구니 있는 대로 계속 물이 내려가면 찔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까지 해서 오줌을 소변을 보지 못하면 일단 죽기 때문에 뭐 이뇨제를 먹어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샤워 부스에 의지해서 소변을 찔끔찔끔 뭐 너무 자주 그러는 거죠. 너무 그리고 시원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찔끔 나오다 그냥 말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한 20분 있다가 또 한 번 가서 샤워 부스에서 또 한 번 그러고 그게 이제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아까 이제 뭐 우울해지고 초조해지고 자기 연민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자기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를 너무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집에 벌어갈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애들 양육하는데 양육비도 잘 줬는데 거기다가 뭐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부 뭐 잘 하다가 뭐 혼자 있을 때 혼자 술 먹은 것 뿐인데 하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친구,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이제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책에 보면 소금에 절인 오이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생오이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이미 알코올 중독자는 소금에 절여진 오이 장아찌가 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술을 30년간 안 먹고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생오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그래서 이제 불치병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첫 번째 순교자형이 있습니다. 순교자형은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면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대해주면 저 사람은 기어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인이 될 거야 하고 순교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순교자형이라고 하고요. 또 재밌지만 박해자형도 있습니다. 박해자형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혼하자 하는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상대방이 각성을 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또 술 친구형도 있습니다. 술 친구형은 차라리 나가서 사람들하고 먹으면서 뭐 싸우고 뭐 기물을 부시고 하지 말고 차라리 나랑 먹자 하고 이제 배우자가 같이 술 친구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또 이제 냉담자형은 이미 이제 버린 거죠. 이제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인데요. 입원을 시켜놓고 면회도 안 옵니다. 그리고 뭐 죽든 말든 그냥 뭐라고 그러죠? 내방 쳐놓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이제 냉담자형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이
순교자형과 박해자형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때는 어르고 달래서 순교하는 스타일로 하다가 어쩔 때는 이혼하자고 협박을 하는 그런 이제 순교자형과 박해자형을 두 가지를 다 겸비했던 제 아내의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알코올 중독이 가족병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려면 가족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족도 공동의존 증세라고 그러는데요. 알코올 중독자랑 똑같은 증세가 일어납니다. 단지 술을 먹지 않았다 뿐이지 기물을 부시지 않는다 뿐이지 알코올 중독자와 똑같은 아까 얘기한 자기중심성의 성격, 불안, 초조, 우울 이런 것들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된 사람들은 가족도 같이 치료받으라는 걸 적극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낀 거는 2020년 한 2월쯤이잖아요.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오고 무슨 집단 종교에서 집단 발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일어났는데 경영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021년 2월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저는 이제 근로소득자에서 사직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저는 또 이제 배당 소득이 있기 때문에 배당 소득만을 이제 받으면서 집에서 이제 출근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2021년 이제 3월에 한 16일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고 마시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자고 마시고를 했어요. 한 16일쯤 됐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은 공무원인데 이제 퇴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퇴근을 해서 한 저녁 6시쯤 됐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학교에 교사로 있기 때문에 퇴근이 5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왔는데 이제 저를 깨운 거죠. 저는 팬티만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술 마시다가. 깨는데 일어나 보니까 경찰 2명이 있는 거예요. 경찰 뒤에 떡대가 좋은 남자 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EMS라고 그래서 응급 이송 구조단인가? 하여튼 그 친구들이 있고 그 뒤에 저희 집사람이 조그만 강아지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저희가 차에 사모님께서 병원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차에 태워드릴까요? 아니면 스스로 타시겠습니까? 그래서 추리닝 바지를 입고 양말도 신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고 질질 끌고 제가 스스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의왕에 있는 그 병원으로 이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핸드폰 배터리가 9%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다가 이게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 딸은 저희 이제 전부 다 서울에서 이제 결혼을 안 했고 각자 이제 살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가 아무래도 아버지를 이상한 데로 데려가는 것 같다. 병원에 가는 것 같은데, 아빠는 억울하다. 난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지만 병원에 정신병원에 내가 붙잡혀갈 정도로 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물을 부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두드려 패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술 먹고 혼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진짜 그냥 혼자 그냥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너무 억울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말대꾸가 근데 그 친구가 별로 또 말도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배터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그 배터리가 나간 상태로 병원에 내렸더니 이제 저희 집사람이 뒤에 차를 끌고 응급 이송 앰뷸런스 뒤를 따라서 왔고요. 도착을 했더니 우리 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강제 입원은 가족 2명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2명이 동의를 해야 입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저희 집사람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강제 입원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배신감을 확 느꼈어요. 아들하고 아까 전화할 때는 이 친구가 말대꾸도 안 하고 그냥 듣기만 하더니 결국은 니한테도 나 버림받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의사 면담하고 이렇게 그 7층 병동으로 이제 거의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끌려가다시피 하는데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그때 심정은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막 그 싸구려 취급을 받아도 되는지 대한 너무너무 참담했습니다. 정말. 그다음에 아내와 아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적개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상태로 이제 입원이 됐죠. 제가 입원했던 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 정도 교육을 해요. 그래서 뭐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상담사, 그다음에 뭐 수간호사, 알코올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알코올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날은 숙제를 줘서 숙제 뭐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또 뭐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를 레포트를 내라고 해요. 그러면 또 이제 5시간 정도는 수업을 받아도 나머지는 좀 시간이 많이 있어요. 병원은 뭐 거의 누워서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또 들어가서 책을 샀어요. 이제 교도소 가면 영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10만 원을 넣어주고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그 10만 원으로 이제 사람들은 담배도 사 피고 뭐 아니면 커피도 일회용 커피도 사서 마시고 이제 이랬는데 저는 담배를 9년 전에 끊었거든요. 그래서 담배도 끊은 계기가 담배라도 끊어야 집사람한테 술 먹는 거를 좀 인정받고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담배도 30년 넘게 피다가 끊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책을 사서 그 10만 원 넣어준 거에 6만 원을 가지고 이제 책을 샀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책을 쫙 다 보니까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맞고 그다음에 진작 와서 치료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그동안 집안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너무 폐악질을 두드려 패지는 않았지만 말로 입힌 상처는 말도 못하게 입혔거든요. 가족뿐이 아니고 회사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진작 와서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때 이제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월화수목금은 한 5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좀 자유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숙제를 받아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끼니마다 이제 약을 먹고요. 아침에 8시에 일어나서는 체조를 해요. 전부 다 이제 복도에 나와서 환자들이 전부 다 체조, 음악이 나오면 체조를 하고 체조가 끝나면 20분을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 앉아서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누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중독자 중에 한 70%는 명상을 하든 말든 다 딴짓을. 그러니까 너무 알코올 병원에 제가 이제 같은 병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100번 입원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다음에 하루에 40병씩 마신 분도 있었고 조현병이라 해서 이제 사람을 분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밤에 하루는 자다가 누가 흔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눈을 떴는데 위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딱 노려보고 있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막 공포심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아무 악의가 없는 그냥 조현병 환자였거든요. 이제 그런 일도 벌어지고 합니다. 아까 이제 6만 원 주고 제가 그 교재를 샀다고 그랬는데 교재 중에 하나가 일기책입니다. 일기책이 이제 일기 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일기에 이제 1일차부터 쭉 써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제가 입원을 했을 때 53일을 했거든요. 53일 중에 하루 정도 빼고는 계속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가족들한테 끼친 상처,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나 아니면 남들 친구들한테 끼친 상처에 대해서 송구합니다라는 그런 일기였고요. 그 일기를 쓰고 나서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나오고 나서 제가 작년서부터 2월서부터 글쓰기를 배워서 대체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중독자는 꽂힌 거예요. 술에 꽂힌 사람인데 꽂힌 거를
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것에 꽂히라고 해요. 그래 이걸 대체 중독이라고 하는데 저는 글쓰기에 대체 중독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서 일기를 쓰는데 남들은 뭐 5줄, 6줄 쓰는 거를 저는 한 페이지 꼬박꼬박 꽉꽉 채워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고등학교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문예반에 있었기 때문에 좀 글을 쓰는 속도나 이런 게 남들보다 조금 빠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일기를 써도 남들보다 많은 양의 일기를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제가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뭐 열등감을 느껴서 술에 의존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가서 퇴원을 하고 나가서 가족들이나 내가 피해를 입힌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가서는 술을 먹지 않고 평생 단주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은 수술로 암제 세포를 도려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약을 먹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면 되는데,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많습니다. 요새는 뭐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뭐 중독이 많은데, 이런 중독들은 수술이나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항갈망제 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서 술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려주는 약, 또 항우울제에서 우울증을 좀 치료해주는 약, 수면을 도와주는 수면 유도제 같은 약을 처방하지만 저는 약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면 유도제 말고는 약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술을 이겨내는 건 본인이 이겨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술은 뭐 화가 올라온다든지 짜증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아까 같이 숨고 싶다든지 도망치고 싶다든지 뭐 그럴 때는 그냥 술을 먹고 싶다는 충동이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제 술을 내가 뭐 100일을 안 먹었는데, 예를 들어서 길만 집에서 아파트에서 나가서 길만 건너면 편의점인데 술을 먹을까 말까 하는 그때 그 교활한 마음이, 양가의 감정이죠. 먹을까 말까 하는 양가의 감정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때 이겨내는 거,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루하루에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씩 술을 안 먹고 하루씩 계속 보태가면서 뭐 가는 삶이, 그게 단주의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26년간 단주를 하다가 재발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분이 2주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알코올 중독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한국 AA 연합에서 하고 있는 AA 모임에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배우자 가족 모임인 아란원에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거는 알코올 중독이 또 유전적인 증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원하는 거는 저희 아이들이 저처럼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고 대물림 되지 않는 거를 뭐 아버지니까 당연히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술을 먹지 않아서,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둘 다 술을 먹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AA 모임에 매주 가서 그 알코올 중독자들끼리 과거에 술을 마시면서 저질렀던 일들을 가톨릭에서 그 고해성사하듯이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겨내고 있고요. 또 뭐 얼마 전까지는 이제 모 대학의 중독 재활학과 교수님한테 심리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53일을 입원했다가 나와서 72일 만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보름 정도를 다시 입원을 했다, 두 번째 입원을 했다가 176일 만에
재발을 했거든요. 그 재발 2번 한 거 말고도 재발을 3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술을 먹지 않고 있는 거는 작년 7월부터 한 1년 좀 남짓인데요. 일단은 가족들한테 제가 그동안 잃었던 신뢰, 이거를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한테 좋은 가장,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서 듬직하게 뒤에 서 있기 위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포용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하는 그런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방진데 술을 먹지 않았으면 사업을 하면서도 훨씬 더 번창을 했을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지금처럼 이제 대체 중독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젊어서부터 글을 썼으면, 술을 먹지 않고 글을 썼으면 훨씬 더 좋은 작가가 됐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나 남편으로서도 훨씬 더 좋은 사람,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인데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고 경영자로 사장이라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뛰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특히 또 창작 일을 하는 작가라든지 예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탤런트라고 치면, 연기자라고 치면, 드라마가 들어왔을 때는 드라마에 출연하면 되는데 드라마가 1년간 안 들어오면 그 사이에 집에서 혼자 이제 술을 먹다가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는 일이 있으면 술을 먹지 않고 일이 없으면 술에 빠져서 중독으로 가는 사람들을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처음에 입원하고 나와서 집사람하고 이제 다시 재발을 아까 72일 만에 했다고 그랬는데 72일 만에 재발해서 들어갈 때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도 적응형 알코올 중독자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그때도 또 부인한 거예요. 또 핑계를 대고 또 부인을 하면서 2번째 입원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들이나 아까 프리랜서, 그 다음에 연예인들이나 어떤 혼자 일을 하는 거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1인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저는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아까 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열등감, 수치심, 부끄러움, 낯가림, 쭉 얘기를 했는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술 유전적인 것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술에 의존하는 사람은 일단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 직업 활동을 하는 데서도 두려움이 있다거나 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세가 나타날 때, 그런 게 나타날 때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병원이 아니더라도, 심리 상담이 아니더라도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한다든지 과외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기의 쌓여진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 그걸 술로 풀기 위해서 술 먹고 잠드니까 편하고 잠도 잘 오고 편해 하고서 술에 의존하다가는 그냥 알코올 의존증으로 그냥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 위한 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드라마나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글을 쓰기 때문에 이제 넷플릭스를 많이 봐요. 드라마 잘 안 보다가 최근에는 뉴스를 좀 잘 안 보고 드라마를 보면서 소설이나 드라마를 한번 나중에 써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꿈도 가지고 있어서 드라마를 좀 많이 보는데, 드라마에 술 먹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술 안 먹거든요. 근데 마치
친구들하고 만나면 대학생들 나오는, 어제는 제가 이두나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뭐, 같이 쉐어하우스에서 지내는 직원,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1, 2학년들이 뭐 무조건 뭐 학교만 끝나면 술을 먹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술 나오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는 좀 자제를 하면 어떤가. 아니면 드라마 작가들이 술이 사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사회에 아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펼친다는 마음으로 술 나오는 장면을 조금 좀 자제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술은 사약이고 제 생각입니다. 뭐 술이 아까 얘기했듯이 촉매제가 되고 삶의 어떤 활력소가 되고 비타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 아니면 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아까 조절 음주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중독의 길에 초입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술은 곧 사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알코올 중독자 이제 헤어집니다라는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의 우려가 많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뭐 그 창피한 얘기를, 알코올 중독자였던 얘기를 이렇게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걸 뭐 책을 쓰느냐 이렇게 좀 얘기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 다음에 커밍아웃을 하고 벗어나서 글쓰기에 대체 중독되려면 저의 한 풀이 책을 한 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책을 알코올 중독에 관련된 책으로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라는 얘기를 세상에 널리 알리고 이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썼고요. 두 번째 책인 부동산, 세 번째 책인 경영에 관련된 거, 이번에 재테크에 관련된 책은 널리 다른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주는 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글쓰기를 손을 놓지 않고 죽는 날까지 작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술에서 벗어나서 글에 관련된 데에 꽂히는 그런 글 중독자가 되려고 합니다.